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오전 5시 24분입니다. 어제는 어떤 정신으로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그런 녹화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애매하고 불편하고 찝찝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개인톡도 공개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목표로 보시나요?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격적인 도달 확률은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살 거냐, 팔 거냐, 아니면 산다면 얼마나 살 거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 어떠한 조건들이 부합했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꾸준히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저는 매일매일 방송을 업로드해야 되는 유튜버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또 매니아층도 계시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사실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차트 공부 조금 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 그 요령 좀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딱히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뭐 구독자분들 아주 6,000명, 7,00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매일 조회수도 뭐 300에서 500 정도. 많을 때는 1000번도 넘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봐주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실 때 우리가 뭐 산쌤은 차트를 잘 보니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차트 보는 것도는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거랑 이제 경기 흐름을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로 뭔가를 막 빨리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리보다는 저 여유를 가지고 느긋이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한 분이죠. 뉴스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을 이제 앞으로는 이 뉴스를 받고 그 오전에 이렇게 방송 업로드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괜찮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출근할 때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이 사실 조금 편하긴 해요. 어, 좀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과를 하면서 뭐 샤워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그냥 부담 없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뭐 이어폰을 듣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하나하나 다 소중한 분들이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뭐 뉴스 하루 늦어져도 괜찮으면 이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경제 뉴스죠. 코인과 관련 없는 경제 뉴스 다 합쳐진 거라서 보겠습니다. 자, 11년 만에 최고 물가 예고하고 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달러는 지금 일단 1250원에서 멈춰서 잠시 이제 저항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뭐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죠. 사실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이 많이 유통되면서 막 가격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라고 해요? 서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 상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뭐 20조 추경 집행 돈 더 풀리면 물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최저임금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소금물일 수도 바닷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챙겨 어떤 부분을 잡기가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시기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 계층 젊은 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저 지구의 긴급 부양력 부분, 환경오염 문제,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50조 추경 요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보시고요.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제 삐걱거리는 이제 강력한 상승장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시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큰 흐름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비트코인 시황을 어떻게 좀 메인으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택 가격 전망 지수 7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주택 가격, 네, 다소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지만 대출이 잡히면서,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거의 주택담보대출이 4.78%가 진행이 됩니다. 4.78%면요, 이게 엄청난 그거예요. 엄청난 그 이자율이라서 4%가 얼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4%를 대략적으로, 4.8%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2억 정도를 빌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2억 정도, 뭐, 서울 경기권 말고 지방권에서 2억 정도면 빌려서 뭐, 3, 4억대, 5억대 아파트 정도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 4.8% 정도면요, 다달이 얼마를 내야 되냐. 20년 할부, 20년 납 기준으로 해서, 이자만 약 7, 80만 원 내셔야 됩니다. 70만 원 정도요. 70만 원 정도 내셔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이자만입니다. 이자만. 20년 동안. 원금 포함하지 않고 이자만.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것들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 일단 대구 상가로 부동산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가 한 10억 정도 일단 400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이자를 빼고 한 200 몇십만 원 가져가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맥락들인데 그것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원래 부동산은 역시 시대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하기가 조금 다시 부담스러워져 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비대출을 너무 많이 끼지 않고 1주택 이제 내가 내기 대지까지 만든 마련 이런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괜찮겠지만 뭐 투기성 매매는 일단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 뉴스 읽고요. 뒷부분 또 15분 이후로 해서 차트 보고요. 네. 직장인 비 4,862만 원, 1년 새 10% 정도 늘어 있다. 그죠? 직장인 빚 이 정도. 그러면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기억하면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장인 분들은 일단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빚이 늘어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너무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네마트 우리가 봉인이나 카드 거부도 예고 카드 수수료가 많이 비싼가 봐요. 그쵸? 저도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코인이 이제 잘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많이 잡아준다면 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건 저희랑 크게 관련 없는 부분이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 주담대 금리 11년만 6% 넘었다. 제가 4.8%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중금리까지 합쳐버리면 이제 6% 넘는 것도 있나 봐요. 엄청나죠?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굉장히. 네. 여러분들 내보시면 알 거예요. 코스피 2950 간다. 삼성 등 실적주 주목. 그래요? 어쨌든 삼성은 이제는 그래도 좀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가 코스피도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주는 오래전에 말씀드렸다, 그죠? 우리 대한항공이랑 뭐 이런 여행주 그리고 누구냐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강원랜드 이쪽도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죠, 저 넘어가겠습니다. 마켓컬리 잘 쓰는 거죠? 네. 43만 원 50대 코인 투자법 1호드 그만 잡코인 누린다. 미쳤죠, 그죠? 네. 네. 이더리움도 장기 투자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 비중 60대 분들이 많고요. 50대 분들이 최종 30만 자코를 많이 노리고 계시네요. 그죠? 요즘 60대 분들도 많이 투자하시는데 비트 이더를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이것도 재밌는 현실이네요. 50대 분들이 지금 다소 과감하다. 그리고 뭐 일단은 경제력이 가장 강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다소 과감하게 매매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자산 부모가 가장 큰 세대지만 코인 투자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죠? 저는 30대, 아직 30대요. 네.
애들 전기료 내달 인상 3분기 더 올릴 듯. 아, 참네. 어쩔 수 없을 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지금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수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전기나 경제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저어할 수가 없어요. 그 잘 나가던 한전을 갖다가 10조, 인가 10조 적자로 만들어 버리고, 네, 뭐죠? 그 산 다 깎아가지고 태양광 패널 갈았는데 태양광 패널 다 중국산이라서 태양광 패널 그거 몇 년만 쓰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정말 진짜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경제만큼은 정말 경제랑 젠더 갈등 프레임 씌우는 것만큼은 커버를 해줄 수가 없어. 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봉쇄 장기야 부품 물량들은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잔들이 돼 있대요. 지금 택배도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일단 중국은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통제를 하다 보니까 통제가 강한 국가다 보니까 뒤늦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오미크론이 확장되면서 지금 골치 아파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중국 정부는 미워하되 중국 국민들을 대다수를 너무 미워하지는 않으셨기 바라고요. 잘 개화해가지고 잘 굴려 먹읍시다. 네, 네 나갈게요. 네, 전기차 경쟁력 강조. 네, 당연하죠. 네. 자율 조정 난항, 대기업 중고차 진출 삐걱삐걱. 될 거예요. 네, 이건 뭐 안 될 수가 없죠. 됐고요. 네. 김치, 예, 이건도 됐고요. 네, 재밌네요. 김치 관련 업종, 네, 주식 투자 보라는 건가요? 서울경제 신문에서 내주셨네요. BTS 소비 1위, 한국 아닌 일본. 네, 일본에서 BTS 잘 나온답니다. 네, 뒷부분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음, 전자차법의 전세 난민 속출, 민간 임대료 공급 속도전. 그래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 생기다 보니까 참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청약 장비의 추첨제 중대형 단지 관심 쏠린다. 청약은 조금만 조심하자. 용산 오피스텔 단지 조건 12억 초청도 흥행한다. 아이고야. 찌라시죠. 돈 받고 쓰는 겁니다. 그죠? 저는 다 의견에 대한 그 이슈가 많은 것은 다 찌라시예요.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거예요. 국제 수익률 높아요. 경기 침체 논란 커지고 있다. 어, 단기물이 따라잡았네요. 그죠? 단기물이 따라잡는다는 거는 글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급물살, 키우 군사작전 축소, 그렇죠? 휴전해야죠. 네, 휴전해야죠. 제 생각엔 돈바스 지역 때도 떼주고 휴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음, 평화가 중요한 겁니다. 네, 쪼개면 오른다, 쪼개면 오른다. 이거 좋잖아요. 네, 그래요. 네. 주식 분할 이거는요, 그 개미를 꼬실 때 쓰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식 분할 했었을 때 아주 과거에 그때가 48,000원 지금은 비싸지만 그때 해가지고 5만 원 살짝 넘어갔다가 28,000원까지 강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주식 분할을 이제 여러분들 그 투자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라고 할까? 이 정말 뭐 정말 잘 나가고 이렇게 단단한 그런 회사 같으면은 계속 우상향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좀 경기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단기성 호재 지표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노 신소재 어디 주셨는 거 봤어요. 네. 자, 진리카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진리카는 아직도 완전히 죽을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살짜리는 완전히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리카 들고 계신 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런 똥물리에 기질이 좀 있어서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잘 움직이지가 않네요. 그죠? 진리카 호재도 좀 있었나요? 지금 이제 여기는 월봉상 기준선을 넘어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더 가도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영역. 이거는 대놓고 말씀. 여기서 사면 이제 미친놈이에요.
미친 것도 미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게 그 약간 정신 나가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워요. 하지 마세요. 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이 윌에서는 이게 지금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300원까지. 그렇다고 해도 사지 마세요. 저희 구독자님 사지 마시고요. 젤리칸 이제 잘 가더라, 잘 가거라. 바이바이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100원대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 사든지. 이 그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지 못해서 아까워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뭐 알아서 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사면 지금 사가지고 막 저 진리값 상당 2,200원에 물려 있는데요 라는 질문 들었을 때 위로해 드릴 자신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웨이브 괜찮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아직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할 정도의 진행, 그리고 알트코인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인지 난 알 수가 없다. 아까 전에 보였던 우리 진리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는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대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상 하단선이 유리한 기억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갔네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네요. 와, 이거 6배 정도 됐네요. 아까워요. 저도 막 사람인데 얼마나 안 아깝겠습니까? 그죠? 안 아깝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친구는 이제는 웨이브는 끝났다. 이제는 이거는 웨이브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비율을 좀 따져보고 막 길래 파동 카운팅을 해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웨이브는 끝났다. 아마 전쟁 이슈 러시아에 이제 그쪽에서 뭘 본인 올려 들어간 것 같은데 끝났다. 그쵸.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더 보지 마세요, 얘는.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그죠? 에이브도 그렇고. 그죠?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그랬잖아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잘 터널라고 나오시면 될 것 같다. 이더리움 클래시 63,000원 왔기 때문에 별로 안 쳐다볼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표적으로만 말씀드리기 2위로는 사는 지표는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2위로는 사는 지표는 아닙니다. 뚫었긴 한데요. 다시 사보실래요? 사보실래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 지지선이 좀 멀어서 아직까지 힘이 완전히 죽은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클래식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전부 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전부 다 3월 중순에 말씀 많이 드리고 3월 초에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이더리크를 잡으셔서 수익 크게 나신 분들은 63,000원에서 잘 정리하시고 다른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간 애들 바닥 기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정보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칠리드도 마찬가지. 슈팅 다 지금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찝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찝찝한 구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고점 신호가 보여지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 신호가 어제였나요? 작은 고점 신호가 보여졌었거든요. 요 구간이죠. 고점 신호가 보여지면서 되게 찝찝해져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음 상태에서 또 고점에 대한 시그널 중에 알트코인 펌핑, 슈팅 팡 터지는 거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종목들은 더 가서 막 여러분들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종목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노리고 이제 풀베팅을 하기보다는 이제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익금을 대충 정리를 해서 뭐 지금 보통 저도 한 50% 이상 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신 분들은 한 200% 정도 버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딱 수익금만 가지고 여러분 그거로 슈팅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거 원금을 들고 다 풀베팅해서 슈팅을 노리게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좀 크고요. 왜냐하면 항상 상담할 때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망가진 걸 다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 다들 그냥 물려가지고 그런 것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팅이 나오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상방에서 수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볼멘 상단 근처에서 아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후보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 상단에서 수렴되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엔딩 다이고날이 안 그려지고 이렇게 쿵 하다가 빵 쏴버리는 종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비슷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좀 철저히 관리하면서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투자 수익금의 일부만 떼가지고 이제 에이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 아까우니까 딱 그 정도 느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순환매가 나오면서 비트의 돈에서 알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5,500에서 5,400 사이, 뭐 5,470 정도 볼까? 여기서부터 다시 작은 매수존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콩콩콩콩해서 이렇게 다시 가는 정도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6,300에서 6,500 사이를 6,600에서 6,300, 6,500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드렸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면 이때는 이제 위험해진다. 그래서 깰 때도 분명히 고점 신호 하나 내줄 테니까 너무 심려치 말아라. 추세를 깨지고 나면 전량 청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실 때 노려야 될 시기가 있고, 이제 우리가 주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 걸 막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거 되게 힘들어 틀릴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여기 왔을 땐 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이러면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정도는 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저는 여기 고점이라고 보면. 그래서 고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요걸 확인을 하고 다시 평균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남은 물량은. 그래서 남은 물량 뭐 한 반 좀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30% 남아서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끝까지 들고 계세요. 끝까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드가 고 기중에서 물려있는 시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감당되지 않을 만큼 물려있던 시드도 그분들도 안타깝게도 이 두드려 맞는 조정발 확인을 하고 추세 깨질 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못 채우실 거면 심리가 감당을 못 하실 가능성이 커요. 정리되시죠? 네.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저스트 같은 경우 이런 국가에서 다 잘 팔았다고 쳐도 내려왔다가 다시 가버리면 감당을 못해. 역시 잘 팔았다 했는데 여기서 채울 수 없다고요. 저는 좀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렸다가 탈출하게 되면 조정이 나오면 그 개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견적을 내서 다시 채워버려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이미 손실을 많이 봤었던 종목이지만 잘 팔았고 코일 좀 늘렸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채워버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분들이 그걸 다 감당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응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세럼 이런 종목들도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도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액으로 한번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세럼은 여기서 한번 해먹었다라는 점, 요거 한번 해먹었다는 점이 굉장히 지금 애매한 그런 구간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단타를 도전했다가 빨리 팔아버려서 아까운데 여기서 했나?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아까 전에 이제 뭐랄까 이 슈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거 보이죠? 슈팅 나오기 전에 모습, 그죠? 이런 모습일 때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확률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동평균선 배열이 이렇게 바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노리시다가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금으로만, 그죠? 맞으면 이제 어쩌면 그 수익금이 이제 두 배가 순간적으로 막 30%, 50% 터지면서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입가심 하는 거죠. 네. 입가심이라는 표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샌드박스 퀀텀 12,000. 퀀텀도 지금 운 좋으면 한번 탁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운 좋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엑신피티는 조정을 나와버렸네요. 그죠? 어쨌든 엑신피티도 73,000원, 7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또 아주 작은 스캘핑 포인트 하나 나올 수 있을 거겠지만, 선수 이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도 마찬가지. 리오도 이제 운 좋으면 슈팅 한번, 마지막 슈팅. 다들 지금 한두 발씩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노려보는 종목 중에 토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소리지 좀 애매하네요. 네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어쨌든 계좌 관리를 조금 하시고 슈팅을 노리는 정도 수준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역시나 좀 애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0% 정도 되어 보입니다. 낮은 확률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만에 하나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만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우리가 50% 되돌리면서 약한 조정을 살짝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일단 목표가 15,283 여기서는 쇼각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그래서 지금 또 올락굴락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 과매수 형태와 스토캐스틱 형태라던가 반등의 형태를 봤을 때 각도도 더 강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도 지금 15,824까지도 한번 도달할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뭐 지금 이런 이슈와 저런 찌라시들 뭐 전쟁 이슈 등등등으로 인해서 얘가 만약에 신고점 갱신을 해버린다면 저는 이제 오랜만에 마진을 하러 들어갈 거예요. 얘는 빠져야 되거든요. 이 시장이 안 빠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빠져지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보수적인 성향의 트레이더다 보니 여기서는 감히 제가 마진 시장 이제 해외 선물로 현금을 넣어서 담보금을 1,000만 원을 넣어서 선물하기는 좀 다소 부담스럽고,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정도에서 그냥 1, 200 정도 이렇게 돌리는 이제 1, 200으로 마이크로 나스닥이 지금 결제가 안 되거든요. 임대 계약 계좌는 못 쓰겠고, 전 정식 증권 계좌로 쓰는데 그렇게 볼 정도. 만약 이런 그림 고점 돌파 그림이 당장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상당히 강한 숏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알트 시장, 코인 시장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증시, 그러니까 경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아주 작은 흐름은 나스닥과 이제 엇박자로 많이 움직이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게 많이 가거든요, 경기가. 뭐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순환매의 개념에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그런 그 가지 견적들 중에서 어쨌든 첫 번째, 다시 두 번째 포인트 38.2 0.38, 그러니까 786 반등 포인트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618 반등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녁에 먹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또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도달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꽉낙할 흐름은 아니고 역시나 꿀렁꿀렁하면서 한 번 더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돼줄지 아니면 다시 꽁꽁 해서 이렇게 빠져줄지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제가 뭐 여기서 뭐 이거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반등할 거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요 추세를 길을 확인하기가 이걸 가지고 쇼각 보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완만해진 추세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지금 일단 고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하지만 목표가에 타켓 포인트는 도달했는 부분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래서 다소 지금 애매한 시황을 계속 내고 있는 부분이 몇 개의 종목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예 드셨던 분들, 수익을 가져가셨던 분들, 그죠? 대놓고 뭐 시드를 투입했습니다라고 말씀 공개하게 드릴 정도면 제가 그게 가장 높은 비중의 시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가셨던 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한 50% 파셨으면 그냥 그 남은 건 끝까지 들고 계십시오. 그 연습해보시오. 존버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존버라는 게 이제 존나 버틴다라는 말인데,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게
우리가 좋은 구간에서 샀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지금 뭐 좋은 구간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매수했기 때문에 존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드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매수했던 거는 끝까지 남겨놔요. 여기서 매수하고 눌렸다 이런 거에서 주말했었던 부분들 잘라주고 그러니까 비율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존버 시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트레이딩 시드가 있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약간 투기성 매매를 할 수 있는 시드를 분할시켜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름대로 머릿속에 나눠져 있어요. 대충.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정말 편하게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냥 미친놈처럼 이 정도 샀다가 단타 치고 저 정도 산 단타 치고 날아가면 에이씨 떼떼떼 하고 딴 데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요건 잘 안 건드리거든요. 까치밥이면서도 어쩌면 정찰병일 수도 있는 거의 이제 투기자산에 거의 몰려있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요 부종이. 여러분들 요걸 나눠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잘 잡아서. 근데 얘를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투입하지는 마세요. 이해되세요? 얘는요, 우리가 공부하고 기대하고 예상했고 그런 조건들이 다 부합해서 혹은 뭐 제가 한 번씩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때 그 투입을 해보시더라도, 그죠? 투입해보시더라도 얘를 함부로 투입하지는 마세요. 이 변동성 시장에는요, 얘만 가지고 놀아야 돼요. 물리면 얘만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그런 완벽한 조건을 부합할 때 그때 구출을 하든 뭘 하든 지들 투입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지금은 얘를 가지고 놀 때야. 얘를. 얘조 죄송합니다. 얘조차 투입하면 안 될 시기가 있죠. 그거는 추세의 이탈일 때입니다. 고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 이 저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에게 4,200만 원에 대한 추천 드려봤고 그것은 타겟 포인트일 뿐이에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올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에 가까운 확인하기는 여기서 한 거거든요. 얘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왔구나. 그럼 추세를 돌리고 나름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주었구나.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 걱정도 했었지만 다만 반등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나서 여기서 잡아도 보고 막 시행착오도 겪다가 여기서 투입한 거라고요. 이때다 하고 들어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다시 또 저아직까지도 물려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다 팔 때 아니다. 이더리움도 정도는 아직까지 뭐 죽을 만한 흐름은 아니다. 비트코인도 약간 조정이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꽤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알트코인 일부는 너무 많이 간 종목들은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더 가도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어쩌면 선수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선수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선수분들 그분들이 한번 손절도 칼같이 하시고 익절도 칼같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또 되게 막 빠르게 치고 빠지고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죠? 우리 그냥 보통의 투자자 개인 투자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그냥 부업으로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는 좀 가끔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죠? 수익금의 일부로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군대로 치면 이제 병장 단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려나요? 네. 자녀 키우시는 어머님들 이제 우리 자식이 이제 고3이 되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만 더 고생하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